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림 로봇과 관련해서 휴림 로봇에 대해서 디스하는 기사들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도 사실 그 충격을 좀 받았던 모습인데 낙폭은 지금 현재 좀 만회를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흐름이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스하는 기사 글이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맞다면 주가 어떻게 가고 틀리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영상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되게 그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부분이 이 기사로 자꾸 나오게 되면은 여론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고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좀 타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몇 년간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갑자기 실적이 상반기에 흑자로 반전하고요. 이런 종목이 있어요. 별로 많이 못 올랐습니다. 네, 이런 실적주들이 최근 어려운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한 더블이나 3더블 정도는 보고 있어요. 이 실적주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휴림 로봇 막바로 말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좀 어, 격려를 해주시고요. 자, 휴림 로봇 지금 예전에 그 10월 18일 날 이 재료가 나왔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머니 게임만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EQ셀 인수권과 관련해서 자금을 모집을 했었던 휴림 쪽입니다. 근데 이제는 타라텍, 엣지 파운드리 이 계열사들이 자금 조달을 예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휴림뿐 아니라 이 계열사들도 자꾸 그 증자를 해가지고 투자 대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한 지금 현재 디스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EQ셀 인수 명목으로 조달을 했던 597억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이거 뭐 카드 뉴스로 뭐 같은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림 로봇의 경영 주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영 주체가 뭐 과거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휴림 로봇에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자꾸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낙폭은 축소가 되고 외인들 창구 중에서 신한증권에서 한 12만 주 정도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 신한투자증권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단타 매매하는 창구지 중장기로 좋게 보고 들어오는 그런 외인 매수 주체는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외인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일단 그 자체하고 그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계열사들까지 자금 모집에 지금 현재 현안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다지 그렇게 썩 내용이 썩 좋지는 않네요. 이게 또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양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휴림 로봇이 물론 바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물렸기 때문에 사실 비중을 축소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비중을 축소했을 때 이런 데서 기회가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림 로봇을 손실을 봐서 지금 팔면 손실이니까 팔 수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밑에서 다시 살 경우에 물량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매수 단가는 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회복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이 위치라면은 물렸다고 해서 비중을 축소를 못할 건 아니고 축소했다 다시 또 괜찮다면은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비중 또는 좀 더 저가권에서 사면 비중이 또 물량이 많아지게 되죠.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매수단가 높은 분들은 매수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약세냐 강세냐 휴림 로봇이 이건 지금 사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약세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당장 주가가 급반전할 것이다 라고 비합리적으로 자꾸 그 미련을 두게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복수를 하려면 일단 비중을 그래도 아직은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행을 해도 다시 또 저가 재매수할 찬스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렸던 안 물렸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다시 되사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휴림 로봇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제가 막바로 이제 드릴 거예요. 뭐 이를테면 EQ셀 그 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아직 그 대금 뭐 납부 대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아직 매듭이 안 젖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EQ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EQ셀이 또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해서 휴림 로봇하고 관련 있는 거 아시죠? 네, 대금 납입 받았지만은 뭐 지금 뭐 상패권과 관련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금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건들이 아직 매듭이 안 젖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네, 뭐 물론 돌파구 구실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일단 미정이에요. 11월 1일 날 상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 뭐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또 문제가 또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건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상장되기 전에는 또 전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제가 정보 들어오는 대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이런 신속한 정보나 긴급 매매 사인은 여러분들 휴림 로봇이라고 문자를 좀 주세요. 그럼 그분에게는 제가 지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돼요. 이거 뭐 영상은 제가 몇 시간마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전화번호로 꼭 문자를 주셔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료가 아니고요. 100% 무료니까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그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